당신, 이게 뭐야? 통장을 던지듯 내밀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남편은 그 순간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이 통장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어야 했을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6시에 눈을 뜹니다. 여보, 일어나. 출근 준비해야지. 남편 영수는 늘 그랬듯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 역시 습관처럼 그의 양복을 꺼내 다려주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우리 부부는 그렇게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저 무사히. 그게 제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점심때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대금 출금안 냅니다. 평소보다 금액이 조금 많았지만 명절도 지나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을 믿었고 돈 문제로 다툰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주말에 출근 좀 해야 할 것 같아. 또 지난달에도 2번이나 나갔잖아. 그러게.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미안하다는 말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저는 문득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켜진 걸 보았습니다. 카톡 알림이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엄마였습니다. 잘 받았다. 다음 달도 부탁한다.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우리 공동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매달 25일 어김없이 이복순에게 300만 원씩 이체된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이복순, 남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년치를 계산해보니 3,600만 원, 2년이면 7,200만 원.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싶어 더 과거 내역을 뒤져보니 무려 5년 전부터였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 미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 제가 파트타임으로 벌어온 월급까지 보태서 모은 그 돈이 제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집을 못 샀구나. 3년 전 전세집을 내 집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저는 그 말을 믿고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옷도 안 사고 미용실도 1년에 한 번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시어머니한테 갔다고? 왜? 대체 왜? 분노보다 먼저 온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은 탁자 위에 펼쳐놓고 저는 그저 멍하니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9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오늘 저녁 먹었어? 평소처럼 웃으며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울어? 이게 뭐야? 저는 통장을 들어 올렸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사과가 아니라 그게 먼저 나온다고? 대체 이게 뭐냐고. 왜 매달 30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보낸 거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남편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1억 8천, 1억 8천만 원이야. 우리가 집 사려고 모은 돈이잖아. 알아.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진실을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새벽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고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평소처럼 백화점 쪽으로 향하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뒤를 바랐습니다. 돈을 뭐에 쓰는지 확인해야 해. 명품관에 들어간 시어머니는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4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보며 점원에게 뭐라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카드를 꺼내 계산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0만 원을 받아서 명품을 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 다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정확히 말해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연금이 적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 뭐, 오늘 어머니 봤어. 백화점에서 400만 원짜리 가방 사시더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럴 리가. 증거 있어. 사진 찍었어. 핸드폰을 들이미니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아니면 내가 걸게. 안 돼. 그러지 마.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언제? 또 5년 기다려? 이번 주 안에 약속할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지킬까?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3일 뒤 예상대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누이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은 5년 전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언니, 나야. 올케? 무슨 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언니, 나 물어볼 게 있어. 뭐, 어머니가 내 남편한테서 돈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시. 뭐, 나도 당했거든. 5년 전에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1년 동안 보냈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급하다고 하셔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이미 회복하신 상태였고 그 돈으로 어머니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오셨더라고. 뭐 그래서 내가 따졌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니냐고. 그래서 인연 끊었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니, 나 도와줄 수 있어? 뭘? 어머니, 계좌 추적. 언니 회계사잖아. 돈 흐름 좀 파악할 수 있어? 민정이 씩 웃었습니다. 올케, 나 지금까지 그날을 기다렸어. 언제든지. 그날 밤 언니에게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숨겨둔 비상금 계좌까지. 총 자산 3억. 이게 다 우리 돈이었구나.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와의 대면뿐이었습니다. 주말, 저는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은? 남편은 모르고 왔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5년치 이체 내역, 시어머니의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기록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너 어떻게?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1억 8천만 원이에요. 저희가 집 사려고 모은 돈,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 전부 어머니한테 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아들이 어미 봉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봉양이요? 명품 가방 사시고 여행 다니시는 게 봉양이에요? 내가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인데 이 정도 받을 자격 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남편 영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민정이가 말해줬어. 올케가 어머니 집에 간다고.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드려요. 뭐?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불효자식이 내가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아내 편들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가자.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알았어. 어머니가 잘못하고 계신 거. 근데 차마 말을 못했어.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너는 나한테 보답해야 한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어. 그러다 100만 원, 200만 원, 나도 모르게 300만 원까지 갔어. 그만하자고 하면 어머니가 우시면서 너마저 나를 버리냐고 하셔서. 그래서 나한테는 비밀로 한 거야? 응, 너한테 말하면 당연히 반대할 거 알았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겁났어. 내가 날 떠날까봐.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보야. 진작 말했으면 같이 해결했을 텐데. 정말? 응, 그게 부부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약속해.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다. 네, 어머니.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아범이랑 같이 왜요? 가족회의 할 거야. 안 오면 너희 집 앞에서 큰일 낼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민정 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언니인 큰이모까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앉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간단해. 아범 너 어머니한테 효도 안 할 거면 상속도 포기해. 상속이요? 이 집 네 아버지 명의야. 원래 너 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생각 바꿨어. 민정이 너도 마찬가지야. 그때 큰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만해. 애들 다 컸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언니는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내가 볼 때 네가 잘못한 거야. 애들한테서 돈 받아서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그게 부모가 할 짓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민정 언니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5년간 어머니 통장 추적한 거예요. 뭐? 오빠한테서 1억 8천, 저한테서 2,400만 원, 총 2억 넘게 받으셨죠. 그런데 어머니 현재 자산은 3억, 아버지 보험금 5천만 원 포함하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게... 그리고 이 집 아버지 유언장에는 오빠랑 저한테 반반 나눠주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명의 아니에요. 서류를 펼쳐 보이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한테 돈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불효 자식이 네가 감히... 불효요? 제가 5년 동안 드린 돈만 1억 8천이에요. 그걸로도 부족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다 날 버리는 거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큰이모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혼자 사는 법 배워. 애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집을 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돌려받은 돈과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서 드디어 전세가 아닌 내 집을 마련한 겁니다. 여보, 이 소파 여기 놓을까?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가 좋겠다. 요즘 남편은 변했습니다. 모든 통장을 제게 보여주고 큰 지출은 꼭 상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습니다. 명절 때 문자 한 통, 그게 전부입니다. 민정 언니는 완전히 연을 끊었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녁 새집허실에서 남편과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후회 안 해? 제가 물었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진짜로. 나도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물었습니다.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